예,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이 어버이날인데, 그죠? 어버이날에 우리가 절제 김종서 장군 묘역에 와 있는데, 혹시 김종서 장군에 대해서 아시는 거, 생각나는 거? 문인이신데 어, 어떻게 장군으로 더 예. 공부를 많이 해오셨네. 핵심적인 얘기 하시네. 그게 예. 궁금했어요. 우리, 저기, 아, 되게 충신이시고 어, 조금 높으셨는데 갑자기 그렇게 되셨다는 그렇게. 그랬거든요. 네. 그래요. 참, 안타깝게, 나중에. 우리 선생님, 수양 대군에 의해서 교육정리 때 계유정난. 네. 들어가서 뭐 중요한 얘기 다 하셨어. 그래, 오늘이 어버이날인데 그렇습니다. 저도 부모님이 계시다가 이제 작고하신 지 꽤 됐습니다만은 글쎄 자식이 암만 효를 한다고 해도 에, 자기 부모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런 건 흔치 않아요. 근데 절제 김종서 장군이라고 이제 흔히 하는데 문인이었죠,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근데 그, 그 절제 김종서도 어머니한테 효자야. 그 세종대왕한테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도 그렇고 육진개척하시면서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그런 상소를 많이 올려요. 근데 효도 대물림한다고 아까 금방 얘기한, 이따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마지막에 1453년에 70세 때 수양대군에 의해서 철퇴마저 바로 죽지는 않았지만, 즉사는 안 했지만, 이 절제 김종서 집이 서대문 밖에 있었다는데 수양대가 직접 왔다는 거야. 와서 이제 이렇게 드라마에서 본 분들 하지만 달빛이 이렇게 비치는데 이제 미리 전략을 짜갖고 온 거지. 그 같이 온 수양대군 그 수하들이 이제 다 대기하고 있었고, 그 수양대군이 이리 오너라, 이리 오니까 아들이 먼저 나왔다는 거지. 김승규 아들이 셋인데 김승벽 둘째 이렇게 했는데, 그 이제 아들이 먼저 나오니까 이제 거의 이제 대군이 왔으니까 반갑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웬일인가 싶어서 웬일이냐고 하니까 좀 아버님 좀 뵙자고 들어가시자고 하니까 그냥 밖에서 좀 보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김종서 장군 그 당시 좌의정했죠. 나왔는데 이제 수양대군이 이렇게 저녁 때 이렇게 달빛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편지를 하나 꺼내면서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고, 이걸 한번 좀 대감히 봐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글을 이렇게 보여주는 순간 옆에 있던 수하가 그냥 철퇴로 김종서를 친 거야. 근데 아까 효 얘기대로 누가 막았겠어? 아들이 막은 거야. 아들은 현장에 즉사합니다. 김승규가. 참 비극적인 얘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글쎄 저 같으면 어땠을지 모르겠어. 그죠? 부자지간 오늘 어버이날인데 그래서 김종서 장군도 충신이지만 아들 김승규도 충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게 김종서 장군만 여기 서 있지만 아들과 동시에 역적했으니까 300년 후에 1746년에 복권하고 48년도에 영조 24년에 이런 걸 글로 내려보낸 거예요. 그 당시는 금기어에서 절제 김종서 하면 이거는 맞아 죽는 거예요. 역적했으니까 세조가 나중에 됐으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이 권력과 관련되는 건 비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오신 곳이 이제 김종서 장군 얘기인데, 이제 태어나긴 여기서 가까워요. 직선으로는. 여기가 옛날엔 공주시 장긴면인데 지금
세종시 장군면으로 바뀌었는데, 김종서 장군이라고 보통 하는데 이제 우리는 충익공이라고 불러요. 나중에 이제 이 시호를 충익공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충무공 이러듯이 충익공이라고 불러야 돼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순신 장군 버금가는 훌륭한 분인데, 태어난 곳은 여기서 멀지 않아요. 현재 공주시 월곡, 그 의당면 월곡리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원래 순천 김씨라 그 선대에 아마 우리 그 세종시 전의의 이도라는 고려 때 개국 때 활약했던 그 전의에서 가까운데, 아마 그쪽 집안들하고 여기 선대분들하고 어떤 그 혼인 관계에서 아마 지금 의당면 그쪽에 이제 살기 시작하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래서 태어난 건 공주시 월곡 의당면 월곡리. 그래서 그냥 그 아까 얘기한 개유정난 때 역적으로 몰려 쑥대밭이 됐으니까 완전 집도 허물고, 그래서 그 당시 집이 없어서 문화재용으로 김종서 장군 유호지, 옛날 김종서 장군 생각하다 이런 뜻으로 지금 현재도 공주시의 충청남도 문화재로 공주시 의당면 월곡리 있고, 오늘 여기 오신 곳은 돌아가셔서 뭐 전설 같은 얘기지만 뭐 역적으로 몰려서 돌아가시고, 16세 이상은 참 비극적인 얘기죠. 16세 이상은 전부, 남자는 아까 큰아들은 죽었고 그 둘째 아들도 그때 죽었고,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멸손했죠. 그래서 한두 명이 이제 손자하고 몇몇이 도망가다시피 해서 남아 있어서 순천 김씨가 아주 적습니다. 이 후손들이.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분들을 참 잘 모셔야 되는 게, 충신이다 보니까 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월곡리가 태어난 곳이고, 여기가 이제 산소가 있는 곳인데, 이따 올라가 볼 건데, 전설 같은 얘기지만 그렇게 해서 돌아가셔서 이제 뭐 예나 지금이나 역적으로 몰리면 하루아침에 이제 나쁜 사람이 되어버렸으니까, 서울 사대궁 안에 뭐 기록에 의하면 목을 쳐서 이렇게 거리에다 걸어 놨다는데, 뭐 지나가는 사람 침을 뱉게 하고, 뭐 이제 실록에 이렇게 나쁘게 써 있는 거예요. 실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고 뭐 나중에 머리를 뭐 막 차고 다녔다고 뭐 그러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전설 같은 얘기지만, 갓 장군이었으니까 육진개척하고 할 적에 타고 다니는 말이 아무도 돌보지 않는 우리 김종서 장군 다리 한 짝을 짊어지고 말이 울며 와가지고 우와 죽었다. 뭐 이 동네에서는 그렇게 지명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한 달이라고. 이거 아시네. 그래서 이거 한 달이라고 그래. 여기 사람들은 다리 한 짝을 묻어서 여기다 묘에다 모셨다. 뭐 이렇게 해서 김종서 장군 묘가 여기에 있게 된 겁니다. 말이 다리를 모시고 와서 이제 모신 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 앞에는 아주 최근에 세종시가 되면서 성역화 사업하느라고 공사 중인데, 이렇게 한글로 쉽게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어요? 한번 읽어보실까? 그게 아까 얘기한 시호, 충무공 마냥 시호를 죽고 나서 받는 호죠. 1700, 한 300년 지난데 영조 때 내린 호 이름이 시호가 충익공이야. 그래서 좀 물어보나 마나 오늘은 뭐 못 들어가 보게 돼 있습니다. 들어가서 보면 당연히 우리 김종서 장군 우이패를 모시고 여기 후손 일부 남은 후손들이 이제 제를 올리고 하는 사당으로 진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는 문화재는 아니지만 근래 이렇게 복원한 건물이고, 이제 그 이유는
김종서 장군묘는 여기 보이는 소나무 우거진 이쪽에 있어요, 장군묘가. 그리고 이제 말이 이렇게 모시고는 왔다고 하지만 어쨌거나 여기에 그 아버지가 김수야. 함자가 김수, 김태영 할아버지 묘가 요 가운데 있는 게. 예. 김태영, 김수, 김종서 장군 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김종서 장군과 관련된 이렇게 묘역이 이렇게 집중돼 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김종서. 그 아들은 어디 있어요, 선생님? 같이 죽었다고 했어요. 그 아들은 모르겠어요. 몰라요. 그 좋은 질문 하셨는데 아마 시신을 못 찾았겠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바로 죽지는 않았어, 김승규가. 큰아들이 병주 참여했던 분인데 바로 죽지는 않고 아마 설마 죽은 것 같아, 김종서 장군이. 근데 세종이 얘기한 평에 의하면 인물평은 장군 하지만 실제는 문인이라 공부도 잘했고 거의 천재급이었고, 그래서 그 역사를 우리가 잘 아는 고려사 절여, 세종실록을 다 김종서가 한 거예요, 충의공께서. 그런데 세조가 싹 그거를 못하고 정인지로 바꾸면서 역사 속에 묻혀있던 게 이제 영조 때 복관되면서 얘기가 나온 거지. 그 전에는 김종서 얘기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 물어보신 김승규는 즉사했고 아들은 김종서 집 앞에서. 그래서 상황 파악을 조금 더 자세히 그 계유정난에 대해 얘기를 하면 김종서 장군은 그렇게 수양대군이 그렇게 엄청난 사건을 벌인 줄을 몰랐던 것 같아. 그래서 설 맞아가지고 아들은 죽고 이제 김종서 장군은 빠져나와서 이거 그 당시 왕이 문종했으니까 문종 왕한테 가서 얼른 이거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내빼요. 도망가서 어떻게든지 궁을 들어가려고 빙빙 도는데 궁은 이미 장악되어 있는 거예요, 수양대군 파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둘째 김종서 장군 둘째 아들 집으로 피신을 갔다가 거기서 또 어떻게든지 그 궁궐에 들어가서 이 난국을 해치려고 기록에 의하면 김종서 장군이 여장을 했다는 거야. 여장을 변장을 하고서 들어가려고 하다가 걸렸다는 거야. 그 수양대군 배에. 그렇지, 걸렸는데도 그렇지, 맞아. 여자 70 노인네가 뭐 걸렸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수양대군은 계유정난을 계획해서 한 거니까. 그래, 잘 아시는 대로 한 명의 도움을 받아서 그 유명한 수양대군이 한 건데 살생부를 적어놨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오면 죽여하면서 뭐 그 당시 엄청난 사람이 죽었거든요. 김종서만 죽은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김종서 새벽에 아침 그 이튿날이죠. 그래서 1453년 음력으로는 10월 10일 날 김승규는 죽었고 큰아들은 그 이튿날가 11일 날 김종서는 이제 그렇게 걸렸어. 그러니까 딱 이제 군사들한테 걸렸는데 이랬다는 거야. 상황 파악이 좀 덜 된 거지. 내가 그래도 오늘날로 치면 뭐 국무총리급이잖아. 이렇게 높은 사람인데 내가 끌려가도 걸어갈 수는 없지 않느냐. 벤수 대령하라 이런 식으로 한 거야. 초원을 대령하라 이게 유언이야. 초원 같은 소리야. 이거 이제 제 얘기입니다. 이게 방송이라 그러는데 초원 같은 소리 하나 하고 그 자리에서 죽인 거야. 하루 늦게 죽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극적이죠. 조금 계유정난 얘기를 하면 그러면 1383년에 태어나서 지금 얘기는 1453년 음력으로 10월 11일 날 돌아가신 김종서가 그럼 어떤 분이냐? 굉장한 분입니다. 근데 다 그렇지. 이순신 장군도 그렇지만 대기만성이라고 사실은 조선 그 태종 태세할 적에 그 태조 이방원 그때 이제 문과에 급제는 해요. 근데 30대 중반, 40대 초반까지는
그렇게 승승자구하지 못합니다. 말하자면 뭐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기록도 있고 뭐 이랬어. 근데 이렇게 말하자면 조선 그 선비 관료를 하면서 이제 훈련이 돼가지고 그런지 몰라지만 현장에 능합니다. 현장 조사. 세종대부터 벌벌 나는데 세종대왕 그러니까 1418년 세종 즉위 이후부터 김정수 장군이 펄펄 나는데 세종이 대단한 왕이잖아. 그래 계속 충청도라든지 뭐 강원도라든지 우리 조선 우리 국민들이 좀 굶어 죽지 않는 이런 걸 많이 조사를 해요. 근데 지금도 우리 지금 출장 가서 술 먹고 노는 게 아니라 김정수가 굉장히 꼼꼼하게 해서 잘못 처리한 사람들은 처벌도 하게 하고 심지어 기록에 의하면 양녕대군이라고 그 유명한 사람이잖아. 그 수양대군의 삼촌뻘 되는 사람이지. 그분도 막 비판하고 그래요. 그래서 막 문책도 받고 하는데 아무튼지 세종대왕 때 펄펄 날아요. 이게 맞았어. 세종이 파악을 해. 김종서 이거 최고다. 그 세종대왕이 이게 좀 많이 병이 많았었는데 아플 적에 비서 6명 중에서 제일 신음했던 게 김종서야. 기록에 보면 뭐 아플 적에는 정사를 신하들은 못 보니까 이 세종대 대왕의 말을 듣고서 전달하고 하는 내용에 보면 김종서를 굉장히 신임합니다. 근데 세종대왕이 훌륭한 분인 게 정말로 대단한 분인 게 우리나라 현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김종서 장군을 그야말로 하늘같이 떠받들여야 되는 게 우리 대한민국 영토 특히 두만강 지역 그렇죠. 우리 헌법상은 북한도 우리 땅입니다. 종성 육진을 회복해서 우리나라 지금 지도를 만든 분이 사군은 최윤덕 장군 세종대왕 한 거예요. 김종서 장군이 그래서 유명합니다. 그래서 장군이라는 치호를 붙여요. 그리고 세종께서 얘기하는 거 보면 최씨는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거야. 정말 이렇게 작은 명예. 근데 왜 장군이라는 칭호가 붙었느냐? 대범하다는 거야. 그래서 한 20년, 15년 이상을 주로 두만강 이런 오늘은 전방에 근무를 많이 하셨어요. 예. 근데 그때 그 기록에 보면 역적이라 많은 글은 없어요. 다 없앴기 때문에. 근데 그 내용에 보면 이렇게 이제 휘하 장수들하고 말하자면 잘 방어했다 뭐 이런 군사회의 같은 거 이렇게 할 적에 첨이 가서 거기 부임해서 그 시험하려고 화살을 쏴요. 그 식사하는 자리에. 그럼 나 같으면 막 유비도 그랬다는 거만 유비 일부러 그랬다는 거 아니야? 삼국지에 보면 보통 화살이 날라오면 뭐 물론 그냥 식탁 밑으로 숨 던져 했을 거 아니야? 후다닥거리면. 김종서 하나 낯빛 하나 안 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호랑이. 그래서 대호입니다. 그냥 호랑이도 아니고 큰 호랑이. 같이 해보셔. 김종서를 뭐라 부른다? 대호. 이거는 그 기록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장군이라고 붙이는 거야. 실제 싸움을 잘하고 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굉장히 대범했다. 그래서 1433년 때부터 한 10년 이상을 하고 계속 근데 얘나 지금이나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전방 근무만 하는데 아까 효자인데 어머니도 못 보고 공주도 못 오고 하니까 계속 상소해 보면 나 좀 한양으로 좀 불러주셔 서울로 세종한테. 그래서 세종이 일관되게 속된 말로 당신 아니면 그 두만강 지역을 지킬 사람이 없다는 거야. 굉장히 신뢰했어요. 정말로 신뢰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종도 죽습니다. 1450년도. 근데 이제 세종이 하나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너무 아들도 많지만 18명 아니요? 양녕대군부터 해서 문종이 이제 아들이 이제 세자가 왕이 됐는데 아버지를 병약했어. 2년 조금 더 하다가 돌아가시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우의정 좌의정 나이가 60이 넘으니까 이제 그 북방 왔다 갔다 하시면서도 이제 중앙 정계 서울에 주로 김정수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럴 적에 이제 특히 이제 세종이 너무너무 김종서를 말하자면 믿었어. 문무를 경계했어. 그래서 세종이 제일 유명한 게 집현전 아닙니까? 집현전 학사가 보통 학자들이 아닌데
이 집현전 학사를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여기 직책이 보면 저 춘추관, 예문관 뭐 이런 데 써있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전부. 무인 출신이 대단한 거죠. 오늘날로 치면 그야말로 학자 위에 김종서였잖아요. 그래서 고려사 저료를 그 어려운 고려 역사책 그거를 편찬하게 할 정도니까 얼마나 큰 학자냐고. 그래서 집현전 학자들도 김종서를 엄청 따랐어요. 신숙주를 포함해서 성산문 박빙년 다. 그러는데 아무튼 이제 세종이 돌아가시기 전에 얘기를 했겠지. 뭐 너희들 집현전 학생들 우리 아들 문종 좀 잘 보살펴라. 근데 문종이 또 이제 2년 만에 아프니까 또 똑같은 얘기를 한 거야. 그 부른 게 거기서 좀 실수라면 실수랄까? 피가 물보다 진하다고 하는데 문종이 수양대군이 동생이잖아요. 그 단종이 이제 아들인데. 그래서 죽기 전에 단종을 잘 보필하라는 얘기를 그 일가부치들한테 한 게 아니라 양녕대군이나 자기들 왕손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부른 사람이 김종서 황보이냐. 그래가지고 저 다음 왕을 잘 좀 보살펴 달라고 한 게 자기 저 문종 동생은 수양대군 안 믿고, 그래가지고 양녕대군하고 수양대군 이런 사람들이 이게 기분이 안 좋을 거 아니야. 그때부터 이거 김종서 말하자면 왕실을 이 견제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제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수양대군. 처음에는 안 그랬을지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붙어요. 이제 정치적인 상황이야. 김종서 파대. 근데 김종서하고 수양대군은 처음에는 게임이 안 됐던 것 같아. 김종서가 훨씬 세력이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결정적으로 제가 볼 적에는 좀 미스야.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말하자면 이제 문종이 죽고 단종이 즉위를 해요. 12살에. 그럼 12살에 무슨 정치를 하겠어요. 그러면 대비나 대왕대비가 있으면 그 오래 궁궐에 있는 여성분들이 정치를 해야 되는데, 왕노릇을 코치를 해야 되는데 다 일찍 돌아가서 소원하고도 죽고 할머니. 그 다음에 자기 단종 엄마는 이제 문종이, 그러니까 단종 아버지 문종이 굉장히 여복이 없어. 이 말 표현이 그런데 세 번째 장가가 들어서 난 게 단종인데 단종도 낳자마자 죽었어. 어머니가. 그게 누가 대왕 대비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역할을 한 게 김종서인데, 대표적인 인물이. 김종서가 실권을 장악한 거죠. 그렇게 하는데 하나 미스가 뭐냐면, 말하면 이조정랑, 오늘날로 쳐만 요새 인사, 청문회 하듯이 말하면 인사 국토교통부 장관, 교육부 장관, 행자부 장관, 인사혁신처장 이런 사람들을 해서 올릴 적에, 원래는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왕의 고유 권한이야. 누가 개입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 인사권자니까. 그런데 그 단종이 너무 어리다 보니까 인사안을 올릴 적에 이렇게 3배수로 올리는데, 3배수로 올리면 왕이 원래 그 중에서 뽑아야 돼. 왕의 마음 드는 사람을. 아무 표시를 안 해야 돼. 근데 김종서 그 파가 무슨 표시를 했겠어요? 여기다 색깔로. 노란색. 네, 이렇게 아시네. 그게 유명한 황표정사. 같이 보세요. 황표정사. 노란 표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왕실에서 볼 적에는 왕이 김종서 파잖아. 그래서 이건 제거해야 되겠다. 아마 이런 게 명분이 돼서 아마 제가 볼 적에는 추측입니다. 단종도 점점 김종서나 이런 신하들에 대해서 너무 이게 그쪽이 세지는 거 아니냐. 죽이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수양대군하고 어느 정도 끝까지 저기 한 건 아니, 그런 기록은 없지만 아마도 단종도 그런 김종서가 너무 크다 이런 생각을 해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명분을 들어서 김종서가 말하면 정사를 말하자면 독단한다 이런 것 때문에 계유정난에서 김종서가 역적이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김종서하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신숙주를 제외한, 신숙주는 우리가
숙주나물이라고 해서 여기 제일 여름철에 신다는 거 아니야. 근데 원래 신숙주도 고명 대신으로서 단종이나 이걸 도필하게 약속한 사람들이 사륙신 마냥. 사륙신 사건은 개유장난 후로 한 3년 후에 다시 일어납니다. 세조 즉위 후에. 근데 아무튼지 이 신숙주는 이거 전략적으로 참 수양대군이 대단했던 분이, 그래서 막 김종서 장군하고 수양대군하고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해서 수양대군이 약간 힘이 밀렸어요. 정치적으로. 그럴 적에 수를 낸 게 단종의 말하자면 왕 칭호를 받아오는 특사를 수양대군이 자청해서 갑니다. 그게 방심한 거야. 수양대군이 거기를 갔다, 멀리 갔다 오면 뭐 병도 나고 그러거든요. 그때 같이 갔던 인물이 신숙주야. 신숙주가 머리가 좋답니다. 근데 처음에는 수양대군 뭐 안 좋게 생각했다가 같이 술밥 먹으면서 몇 달에 걸쳐서 갔다 오고 나니까 사륙신 말고 이 세육신도 아닌 신숙주 같은 몇 명이 됐고, 결정적으로 한명회라는 사람이 칠삭둥이 아시죠? 한명회가 장자 정도로 굉장히 전략가라는 거야. 그래서 한명회의 준비하에 아까 얘기한 개유정난을 기획해서 1453년 10월 음력으로 10일 날 개유정난을 일으켜서 11일 날 김종서가 꺾어지고 수많은 대신들이 수양대군을 반대편은 다 죽이고 수양대군이 정권을 잡아서 그로부터 뭐 영의 정도 하고 하다가 진짜 단종이 무서워서 해먹었어요. 단종 영월로 뭐 나중에 또 뭐 또 왕 동생들끼리 단종 뭐 이렇게 직원하는 사람들끼리 뭐 또 이렇게 반역죄니 이런 걸 다 씌워서 결과적으로 단종을 귀양 보냅니다. 굉장히 슬픈 역사죠. 그래서 세조가 일설에 의하면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김종서 충익공 나중에 김종서 장군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했다는 거야. 말은 어디 기록은 없지만. 그러다가 그래도 정권이 인정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300년 이후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영조 22년에 이거 안 된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훌륭한 분은 다시 복직을 해야 한다 해서 김종서 장군 그 전까지는 뭐 말도 못하게 하다가 여기다 시호를 충익공이라는 분으로 충신으로 하면서 그 당시까지는 저 위에 가보게 될 묘에 그냥 뭐 민미호 비슷하게 그냥 일반인 비슷하게 뭐 김종서 지묘 이 정도 써 있었겠죠. 근데 1748년에 저쪽 묘도 이제 거기에 묘비도 세우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너무 좀 길게 얘기를 했는데 이 정도 정리하고 이제 묘소를 올라가도록 하고, 혹시 질문 사항 있으면 개유정난 이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지만 역사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만구의 충신입니다. 김종서는. 그래서 우리 충청도에는 동학사에 가면 동학사 옆에 초혼각지라는 김시습이 와서 사륙신 이런 분들을 모신 사당인데, 거기에 말하자면 김종서 장군도 있고 전국의 여러 군데서 김종서 장군을 이렇게 모시는 사당도 있긴 있어요. 그 정도 얘기하고 저 묘를 올라갈까요? 질문이 없으면?
절제, 호가 절제야. 절제 김종서 장군묘. 문화재 명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묘가 문화재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1453년 10월 11일 개의정난 때 돌아가셔서 전설에 의하면 말이 다리 한 짝만 모시고 와서 이 동네 사람들이 이 장소에 김종서 장군을 모셨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여기를 한달이라고 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동네 사람만 알고 역적이라서 역사 모든 기록이 사라졌다가 이제 다시 충익공이라는 시호를 받아서 이제 됐는데, 그래서 실제요 묘소는 뭐 쓰니까 뭐 실제 계신지 여부는 몰라요. 그 사례는 많습니다. 사륙신도 전부 전국에 우리 알다시피 노량진에 사당만 있지, 뭐 역적이었으니까 시신은 잘 모릅니다. 허묘일 가능성이 높죠. 다른 데 많이 있거든요. 있어도 이 김종서 장군 마냥 시신은 옛날에는 이렇게 찢어져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지, 능지처참. 그래서요, 누가 한번 읽어보실까? 이거 쉬운데? 예? 예. 예. 조선, 우의정, 예. 우의정, 예. 절제. 예. 그래, 조선 좌의정, 좌우가 이제 주는데, 조선 좌의정, 우의정보다는 좌의정이 높아요. 마지막. 조선 좌의정, 절제, 김선생, 종서, 지묘.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호패식으로 이렇게 머리가 없잖아. 이게 아마도 제가 볼 지금 문화재적으로 제일 오래된 충익공 시호 받기 전, 그때 돌인지는 모르나? 왜냐하면 역적이라서 그냥 일반인도 보통 이렇게 쓰거든요. 그냥 김종서 지묘 이런 것은. 그래서 아마 그렇게 오다가 아마 그때쯤에서 이렇게 시호 받고 나서 이렇게 절제 김선생 종서 지묘 이렇게 그 받기 전 좌의정 요거만 표시된 거, 요게 제일 오래된 거로 보이고요. 요 뒤에 있는 것은 이제 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돌이 새 돌이잖아. 여러 거 이제 그 아까 정려각, 충신 정려각에서 봤던 그걸 그대로 썼습니다. 벼슬 이르며 대광, 보국, 숙록, 대부, 좌의정, 영의정 다음으로 좌의정이 높아요. 옛날에는 우의정보다 좌의정, 시, 충익호, 여기 충익, 충무공, 충익, 호, 절제, 순천김공, 종서지묘. 이거는 이제 아까 마냥 시호 받고서 했다는 걸 공부를 한 사람들은 비교할 수 있죠. 이런 게 돼 있고, 뭐 여기 한글로 들어간 건 뭐 뭐 알다시피 이거 읽어보면 여기다 이 요새 세운 것이라는 것을 대부분 알 수 있고, 이거는 다행히 이걸 근거로 해서 좀 더 크게 비를 세우고 하고, 다른 성물들은 제가 볼 적에는 전부 그렇게 오래된 성물들은 아니고 요게 이 성물이 그래도 좀 이 묘에서는 제일 오래됐다. 그리고 이제 봉분이나 이런 것은 중간에 더 이렇게 조성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아무튼 이제 문화재적으로 여기에 김종서 장군의 신체 일부가 있는 것으로 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 겸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세종특별자치시를 세종이라는 지명이 세종대왕하고도 연관되는 언어인데, 아무튼 이제 세종대왕 때 충신으로서 정말로 오늘날 우리가 암만
저게들이 국가가 있으려면 영토가 있어야 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저 개인도 땅 한 마지기 사기 어려운데, 에? 두만강 지역, 오늘날 압록강 유역까지 최윤덕 장군하고 김종서 장관이 오늘날의 두만강 유역의 땅을 여진족으로부터 이렇게 해서 우리 땅으로, 대한민국 땅 영토로 만들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예나 지금이나 학자로서는 가장 중요한 게 역사인데, 역사사를 고려사, 또 고려사라 너무 복잡하니까 줄여서 만든 게 절요인데, 고려사 절요. 그래서 세종 주권의 세종실록도 편찬 책임자 있었는데 그것도 편찬 책임자를 했었고, 지편전 학자를 지도할 만한 그런 훌륭한 이런 분이 세종시에 계시다. 또 성산문도 홍성이죠. 근데 또 사당도 우리 저 금남면에 있어요. 세종시에 사는 분이건 대한민국에 사는 분들은 늘 후손이 없으니까 하나 참 더 첨언을 하면, 전설 같은 얘기지만 하나는 전설 같은 얘기로, 수양대군의 딸 중에 김종서 장군한테 그렇게 하는, 이건 완전히 드라마 얘기입니다. 그거를 난 보진 않았어. 그 드라마에 의하면 그 여자 그 왕손이죠, 그분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수양대군이 그 딸을 미워하니까 어머니는 그거 알고 딸이 뭐 나왔다는 거 아니? 내보내서 그 김종서 장군 손자인가요? 누구하고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 마냥 뭐 사랑을 이뤘다, 이런 테마로도 이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게 옛날 역적이라는 것은 너무나 비참한 것이, 그 장군의 부인 이런 딸들이 전부 상대편 이름만 되면 알만한 그 당시에 역적의 반대파들한테 다 종으로 갔어요. 이게 기가 막히, 뭐 남자야 그렇다 치자 이게야. 정말 민주주의가 좋다는 것이, 옛날에 역적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왕이 잘못하는 걸 목숨을 걸고 얘기한다는, 오늘하고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삼족을 뭐라는 거야? 나 친가 애가 처가 삼족을 멸한다 하잖아요, 역적의 경우에.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그래서 순천김씨 후손이 다 파해봐야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기 특강을 해봐서 잘 알거든요, 장군면 대상으로. 이 주변도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이제 손자나 또 서자가 있어요. 석대 뭐 이런 이름이 있는데, 아들은 아까 얘기했고 죽었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이제 신분을 숨기고 사는 거야. 그래, 뭐 금산, 무주 이런 데로, 무주구천 이런 데 내뺀 거야. 내빼서 이름을 김씨를 안 하고 무슨 전씨로 바꾼다든지 해가지고 사는 거야. 왜냐하면 알리면 역적 자손이니까 잡아 죽이니까. 그래가지고 후손 중에 7대 손녀 되시는 분이 그 유명한 사계 김장생 선생의 예학의 대가의 계배, 첫 부인은 아니고 돌아가시고 두 번째 부인을 자청했다는 거야. 이 김종서 장군 7대 손이 어떻게든지 우리 할아버지 신원을 말하자면 이거, 아니 왜냐면 역적으로 보면 역사에 사라졌으니까 이거를 신원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우리 할아버지를. 그래가지고 그 당시 사계 김장생이 최고의 대학자니까 거기에 가지고 했는데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17세기죠 사계 김장생. 그래서 사계가 죽습니다, 김장생이. 그 목적을 달성 못했잖아. 그리고 아들도 여럿 낳아서 훌륭한 사계 김장생 선생님 알고 했으니까 나는 목적을 달성 못했지만 부군이 죽었으므로 나는 굶어 죽겠다 해서 실제 굶어서 자결합니다. 그 이름이 같이 해봐. 염선제 같이 해봐. 논산에 있어. 염선제. 그래가지고 그분이 연료로 취향된 그로부터 한참 지나서 1906년도에 대한제국 시기에 연료로 올라갑니다. 이게 좀 비극적인 얘기예요, 그 후손이. 그래서 아마도 지금은 이제 세종시가 돼서 장군면이라는 명칭에 김종서 장군 명칭이 들어가고, 그래서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래도 아까도 금방 우리가 봤지만 우리가 이런 훌륭한 분을 잘 모시고
뭐 제사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잘 참배도 해야 되는 것이 후손이 없다는 거야. 너무 불행히도. 그 이 양반이 무슨 돈을 벌려고 무슨 장사를 열심히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순전히 조선의 왕실을 제대로 지키겠다고. 그 뭐 50대입니다. 거의 40, 50대 삭풍이 시에 보면 삭풍이 부는 두만강에 가서 그렇게 근무도 하셔서 아까 얘기한 우리 대한민국 영토를 지금처럼 하셨고 역사서도 저서를 하셨고 또 충신이죠. 단종을 보필하려고 목숨 바쳐 문종, 단종, 세종 다 이렇게 충신으로 하다가 정치적인 이런 이유로 참변을 당하신 거니까 당연히 우리 후손들은 이분들을 잘 추모하고 이렇게 훌륭하게 모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나는 가끔 세종시 초등학생들도 가끔 와서 이렇게 인사도 시키고 얘기를 하면은 다 훌륭한 분이구나. 그래서 세종시에는 실제로 국무총리 공관에서 이쪽 공주 가는 쪽으로 이렇게 서쪽으로 가는 길 이름이 무슨 노겠어요? 장군노가 아니라 절제로. 서울에 가면 태계로 이황이죠. 그 다음에 율곡로도 있어요. 뭐 다 옛날 훌륭한 분들. 우리 돈에도 찍지만 아직까지는 돈에 우리 내가 5만 원짜리 안 갖고 왔네. 5만 원짜리는 신사임당이야. 그냥 난 10만 원권, 100만 원권 만들 적에는 누구를 모셨으면 좋겠다? 땅값으로 쳐도 해줘야 돼. 누구야? 김정서. 같이 해. 김정서 100만 원짜리 넣어도 그렇게 훌륭한 분이요. 혹시 질문 있으면 한두 마디 받고 마치겠습니다.